안녕하십니까. 한성보입니다. 자, 12월 7일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부산 모두 다양한 편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는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경주별로 배팅할 수 있는 경주들이 있고 배팅 하나마나 별 의미가 없는 경주 있고 하니까 이것이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야 될 경주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것. 참아야 될 경주는 단호하게 참아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하면은 경주별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적중수는 여러분들이 보통 한 10% 20% 적주 경주의 적중이기 때문에 이 적중할 수 있는 경주들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중하지 못하는 경주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요일처럼 17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할 경주 무게 있게 힘을 실어볼 경주 선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승부 경주라든가 일반 경주 이렇게 선정을 할 때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의 설명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배팅 전략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요일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죠. 자, 1경주는 아직 어린 마필들 한 번 보여준 정도의 능력 가지고 이번 경주의 가능성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1번은 게이트 이점이 일단 눈에 띄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시시한 기수죠. 자, 지난번에 보여준 정도만 해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1번 게이트의 시시한 기수가 타고나니까 저는 뭐 그냥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이 좀 있어요. 좋은 순발력은 아닌데 적어도 뭐 육군 정도에서는 선행을 한번 노려볼 정도는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행 못하고 외곽 돌다가 무너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군이가 적극적으로 아마도 선행을 노릴 가능성은 있는데 자, 걱정하는 것은 일본이 직전에 출발이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정상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면은 대가의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죠. 자, 그래서 5번의 선행은 확실하다. 11번 파라이바가 대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직전에 데뷔전에서 보여준 정도 가지고는 수입력이 그렇게 확 빠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마필 중에서 신경 써볼 만한 마필이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상이 눈에 띄는 마필은 없고 10번 나이트 강자가 지난번 데뷔전에서 도착인데 그때 5번과 한 3마신 정도 차이 났죠. 5번이 2선 전개했고 얘가 3선 전개 따라갔으니까 이번에 얘도 선두권 가세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 이용호 기수가 조계종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 날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타느냐죠.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는 선두권에서 어떤 역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번 정도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상태 보시죠. 자, 이경주도 아직은 좀 어린 마필들 능력들은 좀 불투명하죠. 2번하고 10번이 선행력을 갖고 있는데 두 마필의 특징이 다릅니다. 2번은 초반 타임은 상당히 빠릅니다만은 뒷심이 약하고 10번은 초반 타임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뒷심이 꾸준합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은 꾸역꾸역 뛸 것이고 얘는 선행 여부에 모든 게 달려있죠. 2번이 선행 가고 10번이 따라가면은 이런 구도는 동반 입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이게 기본인데 다만 이제 두 마필의 전력이 확고하게 안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마필들이 아직은 할 수 없으니까 자, 다른 변수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따져봐야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추위권에서 대표성을 아마도 관심을 받을 거는 같은데 지난번에 보여줬던 능력 가지고 글쎄요. 추입 대표라고 하기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두 마리 정도의 연수 가능성 확인하면은 7번은 10마니까 할 수 없죠. 주행검사 때 적어도 기본은 보여준 마필이고 4번 나르샤노바가 이제 루이스가 이번에 탔는데
데뷔전에서 얘도 선행 타임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진입불량 악벽, 출발 내측 사행 그래서 고전하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루이스가 기승을 했는데 선두권 또는 추위권 수 없지만 뭔가 변화의 여지는 갖고 있는 마필이 4번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꼬마들을 지금 거리 1700에다가 붙여놨습니다. 3번은 배경 없고 순발력은 있는데 얘가 선행 갈 정도는 아니고만 에아가 기승을 했고 지난번에 1400에서 뒷심이 많이 보강이 된 모습이니까 선행 아니어도 어떻게 안 될까 하는 기대감. 2번은 빠르죠. 얘가 선행입니다. 저렇게 뒷점도 있고 1400에서 지난번에 어쨌든 버텨냈어요. 자, 이번에 단독 선행에 1700이니까 유리한 조건. 1번은 꾸역꾸역 뛰는 마필인데 폭발력은 없는데 어쨌든 뭐 순위권 계속 지금 입상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10전 뛰고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죠. 적력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약점. 자, 이런 구도 1번, 2번, 3번 요 3두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안 끝나면은 변수가 될 만한 마필은 6번 블랙스마일 2착 한 번인데 1700에서 한 번 했죠. 한 번에 얘도 꾸역꾸역 뛰니까 전개가 따라주면은 혹시 시험령만 넣고 보면은 7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1번처럼 꾸역꾸역 뛰면서 결정력을 못 내는 마필보다는 늦지만 실한 직선줄에서 침력을 갖고 있는 이런 마필들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자, 부산 일경주는 이제 5번하고 7번. 자, 두 마필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 지난번에 같이 싸웠어요. 5번마 헤이브라가 반마신을 이겼습니다. 잘 탔습니다. 진개미가 출발이 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선입권 전개를 잘 풀어서 2착을 했고 7번 보령 울트라맨은 2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중반에 밀리죠. 얘한테 밀렸어요. 얘가 기가 막히게 탄 겁니다. 자리 싸움에서 이기면서. 자, 결국 그 바람에 마지막에 반마신을 줬는데 초반 타임에 있어서는 얘가 더 빠르죠. 그러면은 얘가 선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말 중에 초반 타임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외곽의 8번. 1번은 게이트 뒷점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신마로서 선행형 각질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다소 전개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서 7번, 5번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 말들이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충마 선정을 해야 되는데 7번, 5번 중에 이번에는 저는 7번이 이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과의 접배당이냐? 얘는 뭔가의 변수냐? 선택의 서울사경도 오늘 첫 번째 저겼죠. 들어갑니다. 인기만 3마리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뭐 성적도 괜찮고 기수도 괜찮고 기본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마필들에게서 좀 문제점들을 보고 있는데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자, 이번 경주 저격점 3번 붉은 태양입니다. 자, 붉은 태양은 안쪽 게이트 있죠. 지난번 1700 적응하면서 2차계 성공. 편성상 뚜렷한 선행 강자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코스 이점과 함께 맞물리면서 제대로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마들 간의 동반 입상은 나올 거예요. 안맞하고 짜게 찢어질 것이고 삼복성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마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재밌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인기마 두 마리가 전략이 이렇게 뚜렷하진 않은데 이건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데뷔 전에 순발력 부족 지난번에 선행 탈취하면서 이제 적응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선행을 누릴 것 같고 자, 4번은 2주 만에 지금 빠르게 나왔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별로 아쉬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정력을 못 냈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보겠다 나온 거죠. 자, 이런 저배당을 믿고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믿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300이기 때문에 취권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9번이 있죠. 기복마필의 하나 원로 기수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세상에는 10번도 첫 입상이 아쉬운 상태니까 죽기 살기로 탈 것 같아요. 능력은 좀 부족한데 게이트 2점, 16점 빵빵. 1번 쿠르엘라도 첫 입상 아쉬우니까 열심히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4번의 저배당 글쎄요. 일단 6번은 선행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반부 상당히 좀 비슷한 특징. 8번은 1400은 안돼봤습니다. 충분전입니다. 다만 1200에서 안쪽으로 선입장대 잘 풀면서 우승. 이번에도 뭐 이 정도 편성이면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능력이면은 틀림이 없죠. 경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얘보다 초반 타임을 하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이쪽에는 1번. 전형적인 선행은 아닙니다만 게이트 2점과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상 선행을 노려볼 만한 조건이 되고 8번 외곽에 있는 9번도 혼전인데 얘도 초반 타임이 있죠. 자, 그래서 1번, 9번, 8번도 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서 요세 마필이 아마도 선두권에서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10번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을 충마로 놓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뻔하죠. 살짝 방향을 틀어본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쉰마가 하나 있는데 3번입니다. 그레이쇼, 윈철. 직전에 사용학교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오면서 2차기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그때 1번을 누리기도 했죠. 자,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얘를 중심으로 한번 선택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3경주는 전해 조교장입니다. 판마 플루언터가 승군전에 1100을 아직 해봤는데 지난번에 선두 외곽 전개하고도 종반까지 보여줬던 군성 투지 당합니다. 왼쪽에 뒷점도 있고 이번에는 구도상 늦발 아니면은 얘가 선행이에요. 일단 인기마가 선행까지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파트너만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 경주를 제가 조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배당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7번이 인기를 모을 텐데 앞뒤가 꾸준하긴 하나 결정력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4번 같은 경우도 취평 마필이긴 한데 최근에 계속 순위권이죠. 여기까지 16번 뛰고 딱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기권 마필 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계 변화가 있는 저계장 노림수를 가지고 인기마하고는 뭐 당연히 기본 마권이 되겠지만 다른 마필들과 엮어내면 삼복에서 배당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서울 육경주는 사실상 혼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11번 많이 노다지가 승무전입니다. 지난번에 취입으로 1차, 그전에도 취입으로 2차. 데뷔 초기에 선행 타임이 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제 각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입으로 우승까지 했다는 것은 걸음 자체가 땅이 좀 늘어난 것이 인정이 되죠. 자, 문제는 그거는 5군에서 얘기고 여기는 지금 4군입니다. 거리가 1200, 이게 좀 짧은데 선행마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이쪽에 2번 21전 뛰고 4승 걸으면 다 나왔다고는 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코스 2점을 갖고 있고 5번 루이스가 타고 있는 걸작 시대에도 초반 타임 있고 선행 여부가 관건인 마필입니다. 언제든지 선행 성공하면은 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여지가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승군전인데 2살짜리죠. 지난번에 안쪽으로 선행 경합하고 까지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2번, 5번 상대로 선두권 공략에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얘네 말고도 또 선행마들이 몇 도가 있어요. 제가 요 세 마리만 좀 거론을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11번이 외곽에서 이번에는 선입이라면은 유리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얘가 취입이 돼야 된다면은 거기서 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11번은 이제 타기 나름인데 선입권의 중요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들이 여기에 있는데 3번은 적극적인 취입은 아니어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선입 변수가 되겠고 외곽에 있는 7번 같은 경우도 하기 나름이죠. 얼마든지 선입할 수 있는 7개월간의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마는 거리를 줄이고 나왔고 앞뒤가 다 있으니까 어떤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빙고 10번. 이 세 마리 공통점은 뭐냐면은 적극적인 취입력이 있는 마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해서 지금 선두권에서 무너지면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안 무너지면은 결정력이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포지션별로 이런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짝이 엮어지느냐에 따라서 해당 가능성까지 열려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점수는 이 안에 있는데 결국 이제 현장에서 4번 조합이 이번 육경주 승패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사경주는 1번 드림 스카이가 2번에 2척밖에 없는데 또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데 얘는 사실 전개가 좀 중요해요. 선발력은 있기 때문에 선두권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말들은 선행을 가면은 유리한데 선행을 못하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얘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선행이 불투명하죠. 자, 초반 선두권에서 바로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5번 닥터 컬린이 1800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선입 또는 취권에서 도전이 가능한데 얘도 좀 기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경주들은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우들이죠.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안정적이 아니고 전개도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을 노리면서 변수의 확인해보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3번이 취입, 5번도 취입, 외곽의 9번은 얘도 취입입니다. 취입마, 취입마, 취입마. 물론 9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초반 타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성장세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아마도 선입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코스 이점이 있으니까 뭐 서둘러면 어느 정도 5번만 이제 맨 뒤에서 취입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세 마리에서 끝나려면은 그 앞에가 없어야 되겠죠. 그 앞에 나서볼 만한 마필이 하나 있네요. 시다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딱히 특징적인 마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여기서 끝날 것 같고 혹시 수익권에서 변수가 나온다면 2번 정도 편입상 아직 못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취마들은 타기 나름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이렇게 놓을까요? 자, 부산 오경주 1600m 거리인데 이번 경주 거리에 대한 능력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번마 벌막 브라운은 지난번에 1400에서 2차 그때 이제 선입이었고 전에 1200에서는 취입 적응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절정기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경주는 편성으로 봐서는 외곽에서 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보다 빠른 선행마가 하나 있죠. 5번이십니다. 자, 5번은 역시 1600한테 봤어요.
최근에 선행을 간 적도 있고 못 간 적도 있는데 얘는 선행 갔을 때 최고의 능력을 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순발력과 가속력에서 분명히 9번보다 빠르고 이쪽이니까 얘가 선행이죠. 자, 그러면 얘는 따라가면서 선임. 추위권에는 인기권 마필인 7번이 있습니다. 상임스타. 열심히 권 마필인데 32전을 뛰었으니까 뛸 만큼 뛴 마필이에요. 사실은. 이런 마필들은 이제 전개 잘 풀리고 운이 따르면 입장을 하기도 하지만 맨날 순위권에서 맴돌다가 치는 경우들도 많죠. 자, 편성기회를 잡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세 마필 싸움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연수의 가능성 가진 마필은 한 마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번에 있죠. 6개월간의 휴양 공백이 있고 주행검사 때 모습 봐서는 이제 뭐 상태는 오히려 더 올라온 것 같고 4사가 되면서 이제 성숙해진 모습. 과거에 언행 타임도 있던 마필이고 선입도 하던 마필인데 뒤점이 있으니까 복병의 가치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서울 팔경주는 9번마 굿모닝 컴의 능력이 절대적이냐 이 고민을 좀 해요. 절대적 능력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취입으로 가차게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그전에 선입했을 때는 선입력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고 상대마들이 약했기 때문에 쉽게 왔어요. 사실은. 자, 지난번에 보여준 정도의 능력 가지고 이번 경주 충마 인정을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 전개상으로 얘보다 빠른 선행탐을 내시는 마필들이 있죠. 외곽에는 10번이 있고 안쪽에는 1번이 있는데 1번은 문세영 교수가 토요일 낙마가 있어서 이 마필은 과거에는 뒷심이 부족했었는데 7개월간의 휴양 공백 후에 돌아왔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데 기수가 누가 타느냐를 보고 현장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추위권의 대표는 역시 7번인데 이것도 송재철 기수가 낙마가 토요일날 있었기 때문에 기수가 교체되겠죠. 자, 그러면은 추위권도 기수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용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선의권의 노림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추위권에는 뭐 7번 말고도 11번 같은 마필도 또 취걸음이 있는데 성적이 기복이 있듯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필경주는 충마 선정을 누구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비틀기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부산 역경주 10번 5번 스트로베리 퀸. 제가 인기마 꺾기를 무지 많이 하죠. 사실. 그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만은 제가 인기마 꺾기를 할 때는 인기마의 배당 가치가 부족하다고 볼 때 그리고 전개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능력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과도하게 팔릴 때입니다. 자, 그럼 5번마 스트로베리 퀸도 제가 불안한 인기마로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곽으로 선입봤죠. 선두권 외곽 돌다 그대로 지구력 발휘를 한 것이고 그 전에 1200m에서도 느린 전개에서 그대로 지구력을 보여줬던 상황이에요. 빠른 선행 타임을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얘가 빠른 선행 타임을 낸다고 해도 이번엔 선행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쪽에 3번이 있어요. 거기에는 10번, 11번도 있습니다. 애들이 빨라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경험은 어차피 마찬가지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자, 그럼 선입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안쪽에 선입권에 상대가 있습니다. 박재희가 딱 버티고 있어요. 자, 이런 구도. 취권에는 6번이 대표죠. 외변수가 나온다면은 선입권에서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첫 거리지만 최근에 전개가 좀 꼬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10번이라는 후보군도 있습니다. 은행 대결, 취입. 배팅 관점으로 보면은 이럴 때는 취입 말을 확실하게 믿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땅의 가능성 10번 정도. 자, 배팅 싸움입니다. 자, 오늘
숨은 그림 찾기는 후반부 경주 10경주 2개 경주 중반에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 제가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후반부 2개 경주에서 막 힘을 한번 몰아쳐보죠. 후반마 로시는 2살짜리 어린 마필 지난번 데뷔전에서 선행 가서 우승을 했죠. 자, 선행 타임 얘가 보여준 선행 타임은 B급 정도는 돼요. A급은 아니고 B급 정도. 얘보다 그런 말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보니까 당장 보여준 능력에서는 빠른 말이 딱이 보이진 않습니다. 기복을 좀 보여주고는 선행마들이 그런데 많아요. 1번도 초반 타임 기복은 있으나 잠재력이 있고 한 번 박차라도 안쪽 이점에 초반 타임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외곽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기로 했던 7번이 있는데 이건 문세영 기수가 못 타버리니까 누가 타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겠죠. 중요한 것은 10번이 선행 가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고 봅니다. 선행 못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극단적인 상황이 얼마인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10번의 불안 요인을 염두에 두고 선위권에 설 수 있는 마필들이 얘들 중에 나오긴 어렵겠죠. 얘네는 선행 여부가 관건이고 자, 그러면 선위권에서 분명히 찬스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거리가 1300이니까 이 후보 부분까지 있어서 인기만 꺾고 단호하게 배당 승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마들의 전력들이 불확실하죠. 2번마 글로벌 파워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는 있고 거리를 줄였는데 거리 줄인 것이 과연 이 마필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호수 이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 2번 못지않은 초반 타임을 내시는 마피들이 널려 있습니다. 1번도 있죠. 8번, 9번, 10번, 11번 마도 이번 경주는 선두권 서바이벌이 됩니다. 이 중에는 선행을 강하게 노릴 마필도 나올 수가 있고 상대마들이 많으니까 안배를 하면서 반사이 기회를 노려볼 마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두권 공방 속에서 막 꺾기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의 전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 자, 그러면 또 다른 인기마가 보니까 6번인데 이건 문세영 기수가 이제 교체가 되면은 누가 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는 유일하게 이제 취평 마필이긴 한데 그건 기수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죠? 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선의권의 변수는 사실은 따로 있어요. 선두들은 석가리기 들어갑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선택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 11경주 또 좀 흔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3번이 승군전의 취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입력이 워낙 좋기는 합니다만 상대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마가 8번 에이스 군주 취입, 임효정 결정기인 건 맞는데 이 두 취마가 과연 손잡고 올 수 있겠느냐?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얘네가 강하게 팔리는 것은 뚜렷하게 선행력이 뛰어난 능력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선행 후보군은 있습니다. 6번 있고 9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행마 판단하실 때는 과거의 전적과 전개를 기억을 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마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6번은 지난번에 휴양 공백했죠. 3군에서는 무입상 이번에는 점핑 출전 얘가 1600 한 바퀴 돌았던 마필이고 최근에 선행을 못하거나 선행을 싸우거나 해서 무너졌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카심이니까 선행 노려볼 찬스. 원마법탄 위주는 또 빅투아르. 지난번에도 빅투아르가 타고 선행을 탈취했다가 죽었어요. 1600 선행 우승, 1700 선행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박지현 마방에서 지난 7월에 이적을 한 뒤로 준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계속 선행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고 10번도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에요. 1600, 1800
4번이나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선행 가면은 극단적으로 뛰어주는 마필이 10번입니다. 자, 그래서 선두권 공방이죠. 선행 변수가 지금 숨어 있는 상태고 3번이 취입인데 8번은 3번에 비해서는 열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배당이 터지면은 그런 선의권에서 한 마리 정도 올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현장상 보면서 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결코 저 배당으로 끝날 상 아니다. 왜? 10번의 선행이 불확실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기마가 취마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7일 1호 경마 여기까지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별경마의 특징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뜻밖의 배당이 나오는 이변은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잡아낼 수 있는 경주들에서 적중을 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뜬구름은 잡지 말자. 내가 분석하고 선택해서 노려볼 수 있는 경주들에서 이를 쟁취하자.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